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 28명 중 7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든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안심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뉴스메이커는 오늘부터 평일 이 시간대에 국내외 발생 현황과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보도국 김지수 기자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19로 바뀌었는데 네.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이 같은 조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비드19로 바꿔서 그에 따른 건데요. 예. 여기서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디지즈, 19는 이제 처음 발생했던 2019년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WHO는 감염병 이름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동안 우한 폐렴과 같이 어떤 특정 지역을 이제 지칭하여서 어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예.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오늘 일단 국내에서 새로 네. 추가된 환자는 없었고 또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만 같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오늘 새로 들어온 확진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3명이 퇴원했습니다. 3번, 8번, 17번 환자인데요. 그래서 총 28명의 환자 중에서 7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 환자의 25%가 완치된 거죠. 아하.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건당국은 밝혔고요. 예. 또 인공호흡기나 중환자실의 치료와 같이 그런 중증 환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열이 나고 좀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가 1명 정도 있다고 이제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의심 환자는 현재까지 누적 환자가 5,000명이고 그중 4,000명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000명은 현재 진단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28번째 환자가 나왔을 때 네. 그 잠복기 14일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의료진 소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분석이 됐나요? 네, 좀 다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나왔는데요. 예. 그 28번 환자를 치료한 그 명지병원 의료진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간담회 내용을 보면 그 28번 환자는 잠복기 이후에 감염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골자인데요. 예. 28번의 환자는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증상 자체가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회복기에 확진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잠복기라는 것은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처음으로 접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첫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예. 이 환자는 뚜렷한 첫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 잠복기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는 좀 알려졌다시피 지난달 21일 그 성형외과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간 소염제를 진통소염제를 복용했습니다. 예. 그 진통소염제라는 것은 어떤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약품인데 그렇죠. 통증이나 그 염증이 있을 때는 대부분 열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일주일간 먹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열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줬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의료진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28번 환자를 두고 무증상 전파가 있을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환자가 전파력을 가지지 않을까 여기에 네.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당국도 이런 가능성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번 28번 환자의 경우는 무증상 전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무증상 감염이 그 무증상 전파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경미할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것은 그 무증상 감염 사례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증상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아니다. 아하.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지금 중국 상황에도 많은 분들 네.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네네. 중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그 신규 사망자가 97명이 나왔고 예. 확진자는 2,015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누적 사망자는 1,100여 명, 그 누적 확진자는 44,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현재 확진자 가운데 이제 8,200여 명이 위중한 상태여서 이제 사망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예. 또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발원지가 있는 우한에 있는 그 후베이성을 제외하고서는 현재 다른 중국 내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가 8일째 더 이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그 나라가 발생자가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예. 지금 일본은 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그 크루즈선의 그 집단 감염 사례가 주목할 만한 점인데 예. 지금 오늘 39명의 그 추가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일에 10명의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후 현재까지 모두 174명이 됐습니다. 전체 승선자가 3,700여 명이니까 이게 퍼센트를 따지자면 한 4.7%가 됩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면요. 추가 확진자 중에 검역관이 한 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예. 정말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그 검역관은 이제 그 크루즈에 승선을 해서 그 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을 체크하고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설문지를 회수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마스크와 장갑은 착용을 했지만 그 고글과 방호복은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이 상당히 허술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검역 과정도 좀 부실해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네.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확산세가 좀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이제 3차 전세기를 네. 타고 이제 우한 교민들이 입국을 했죠. 네. 예. 3차 전세기를 정부가 어제 보냈었죠. 그래서 교민과 중국인 가족 147명이 이 전세기를 타고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들 가운데 5명이 발열과 같은 그런 의심 증상을 보여서 이들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당초에 탑승 의사를 밝혔던 사람들이 한 170여 명이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지금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14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142명은 그 임시생활시설이 지정된 그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곳에서 이들은 최대 이제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앞서서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701명의 교민을 데려왔고 예. 지금까지 들어온 오늘 147명까지 합치면 모두 848명이 들어왔습니다. 전세기를 타고요. 예. 네. 지금 가장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태가 네. 언제까지 이어지고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 맞아요.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4월 전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또 이 전망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예. 이것을 발표했던 그 과학자가 2003년에 그 사스 퇴치에 아주 결정적인 공로를 했던 그런 네. 과학자입니다. 예.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난산이라는 그 중국 공정원의 원사인 사람인데요. 예. 그는 로이터를 통해서 그 이번 사태의 경우 이제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달 말에 정점을 찍고 4월 전에 좀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측 근거로는 최근까지의 어떤 발생 상황과 그 중국 정부의 모든 조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 중난산의 발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사실상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지만 이건 신종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사실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분이지만 그게 밝혀지고 좀 알려지기까지는 우리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도 수년이 걸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점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제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좀 바이러스가 대부분 기온 온도와 습도가 낮을수록 좀 더 오래 살아남고 예. 또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좀 생존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예. 좀 자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 하나 좀 예를 들자면 독감 같은 경우 우리가 추워질 11월부터 한 3월까지는 기승을 부리고 유행을 하지만 이제 3월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메르스와 사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네.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좀 상반된 좀 맞아요.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주 중요한 점을 했는데요. 그 사스와 메르스 모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지만 사스는 이제 2013년 7월에 그러니까 2012년 12월 말에 이제 발병을 해서 2013년 7월까지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에 발생을 해서 그해 겨울인 12월에 종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는 사스와 많이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사스의 어떤 추세를 우리가 관찰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의 경우에는 이제 따뜻해지면 수그러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네. 코로나19가 좀 4월에는 종식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비슷한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연구 결과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는 일반적으로 이제 4월에 사라질 것이고 열기가 바이러스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그동안 앞서 설명했던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팀과 홍콩 대학교의 연구팀이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뭐 결정적인 건 바로 그거예요. 온도와 습도가 낮아질수록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강해지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질수록 생존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앞서 설명을 드렸던 사스의 경우는 2013년 7월에 이제 소멸을 했다는 거, 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12월에 소멸을 했다는 건데 두 개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스와 어떤 유전적인 형질이 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스의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명칭이 바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식. 일단 오늘 국내에서는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